먼저 이렇게 귀한 업무 시간에 저희 발표와 이제 활동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계단 푸셔 클럽에서 이제 공동 대표로 함께 일하고 있는 이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3년 정도를 뜨거이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정도의 이제 사회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주로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공무원 생활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 계단 푸셔 클럽이라는 기영이 스타트업을 이제 여기 계신 수빈님과 함께 창업해서 꾸려 나가고 있고요. 저희 팀은 만들어진 3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도 이제 모빌리티랑 관계가 있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다가 만났는데 저희는 이제 혹시 타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주로 서울에서 많이 이제 서비스하는 회사인데 타다라는 모빌리티 IT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어쩌다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돼서 같이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빈이라고 하고요.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저의 소개와 함께 오늘 강연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저는 이제 30년 정도 수동 휠체어에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고 10년 정도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뭐 요즘엔 대기업의 종류도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그냥 전통적인 어떤 큰 기업에서 6년 정도 전략기획부서 같은 데서 일을 하다가 방금 말씀해주신 타다라는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 좀 이렇게 연이 닿아서 그 회사로 이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4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PM이라고 적어뒀는데 이게 회사마다 업마다 PM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다르게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모바일 요즘에 소위 말하면 애플리케이션, 앱을 만드는 서비스 기획을 하는 PM으로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계단 푸셔 클럽의 공동 대표로 그리고 또 PM으로 여기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강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창하다고 느끼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 일들을 왜 시작했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발견했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왜 풀려고 했는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풀지를 고민한 어떤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좀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점심 식사를 드시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CTR은 구내 식당이 있나요? 아니 혹시 식사를 다른 데 이렇게 상가에 가서 하시나요? 있습니다. 아 식당 있으세요? 식당이 있으면 사실 큰 걱정을 덜 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직장인의 최대 고민 중에 하나는 오늘 점심 뭐 먹지? 그다음에 저녁에 친구 만나면 저녁 뭐 먹지? 어디 가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사실 장소를 찾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직장 동료와도 하고 뭐 연인 혹은 가족과도 하고 또 여행을 갈 때는 또 요즘 엄청 맛집 콘텐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 뭐 먹지가 어디 가지? 어디 가서 뭐 먹지?에 이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굉장히 많이 찾곤 하는데 혹시 장소 찾으실 때 그 어떤 기준 같은 거 있으세요? 맛집이라고 한다면 음식점을 간다고 했을 때 좀 찾으시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평점 많이 보죠. 4점 어디 커트라인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보시고 하시죠. 또 아마 뭐 메뉴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뭐 거리 뭐 여기에서 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아마 보실 텐데 사실 장소를 찾는 기준이 사람마다도 엄청 다양하고 방금 엄청 제가 최근에 들어본 기준 중에 가장 약간 스마트한 방법으로 장소를 찾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이제 지도 같은 데에서 검색을 할 때 저희가 필터나 조건을 걸잖아요. 굉장히 많은 조건으로 장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음식의 종류, 뭐 예약이냐 포장이냐 이런 것들도 있고 최근에는 뭐 누가 추천했다, 인플루언서들이 뭐 찍은 데다라는 것도 있고 뭐 회식 같은 거 할 때는 룸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여기에 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짐작하시나요? 네, 오늘 강의를 이제 생각하고 보시면은 여기에는 접근이 가능한가? 뭔가 휠체어 사용자나
이동약자가 접근이 가능한가라는 필터를 찾아볼 수는 사실상 없어요. 이런 게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계단 정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가끔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에도 휠체어 사용이 가능해 라고 적혀 있는 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수동 휠체어를 제가 쓰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뭐 전동 휠체어를 쓰는 사람은 전동 휠체어가 훨씬 무겁거든요. 그러면 수동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건지 전동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건지, 혹은 제가 혼자 가면은 갈 수 있는 곳이거나 혼자 가면 갈 수 없는 곳이거나 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맛집을 가거나 할 때 혼자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친구랑 가거나 아니면 뭐 좀 단체로 가거나 하면은 사실 뭐 계단이 한두 칸 있어도 친구가 들어주면은 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서 계단이 있어도 갈 수도 있고 계단이 없어야만 갈 수도 있고 하는 경우들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보신 것처럼 휠체어 사용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게 만약에 내부에서만 휠체어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였으면은 막상 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들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경험했던 것도 비슷한데, 왼쪽은 1층이다 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저희 네이버 지도에 이제 1층인지 아닌지들은 가끔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거짓말 하지 않았죠? 네, 1층이에요. 하지만 1층이네 하고 가도 막상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제 계단이 앞에 한 5칸 있고, 그리고 혹시 오른쪽에 사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잘 보이시나요? 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2층부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신가요? 2층까지는 어떻게 갈 수 있죠?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런 상황에 마주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엘리베이터 앞에 계단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한 2칸, 3칸? 근데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뭐 크게 이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면 되는데, 막상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찾아서 온 사람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까지 가는데도 또 장애가 생기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나면은 생각보다 많은 건물들이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상에서 이런 환경을 보면서 아니, 장소를 찾는데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예외 사항을 고려하면서 내가 장소를 찾아야 하는 게 요즘 시대에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 직업이 그 PM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일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문제는 어떤 계단 정보, 입구 정보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히 뭐 요즘에 모든 정보들을 다 검색하고 필터를 걸고 조회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이거를 한번 풀어봐야겠다. 나만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건 아닐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작게 사이드 프로젝트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는 완전한 저의 개인의 문제였어요.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갈 때, 뭐 저녁을 먹으러 갈 때 다 이런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제일 잘 해결하겠지, 내가 제일 문제를 잘 알고 있겠지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좀 풀려고 하다 보니 이게 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같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할머니랑 어디 뭐 맛있는 데 가려고 했는데 거기 할머니랑 갈 수 있는 식당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든지, 뭐 유아차를 가지고 어디 가는 게 저도 어렵더라고요 라든지 라는 어떤 얘기들을 들으면서 사실 처음에는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면 사실 저한테 제일
좋거든요. 여러분이 이따가 활동을 하시면서 계단 정보를 많이 모아주시면 제가 다음에 이제 울산에 어떤 동네에 왔을 때 여기 가면 되겠구나 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좀 늘어나겠죠. 사실 저를 위한 서비스예요. 저를 위한 일이고, 하지만 이걸 하다 보니 단순히 나만을 위한 일은 아니고 점점 사회적인 문제를 약간 풀고 있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로부터 사회 문제를 풀고 있게 된 어떤 계기였고요. 아마 조금 있다가 이제 이대호 대표님이 또 얘기를 해주실 때는 이게 어떤 또 반대의 방향으로도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겠다, 확장되는구나 라는 경험들을 저희가 해서 그 얘기를 또 더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계단 정보가 없다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 전략을 좀 세워야겠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그랬을 때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잘했던 일이 서비스를 기획하는 일이고, 그걸 앱이나 어떤 IT 기술로 풀어내는 일이었어서 저희는 이거를 정보를 데이터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규격화해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걸 앱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그 계단 정복 지도라는 앱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렇게 수집을 하려고 만들고 보니까, 근데 만든다고 수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함께 이거를 수집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거를 수집을 빨리 하고 많이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 정보를 수집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큰 회사가 아니에요. 막 투자를 받아서 몇십억 있고 이런 회사가 전혀 아니고, 저희는 작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좀 꼬실 방법을 계속 고민했어요. 돈을 주지 않고, 소위 말하면 약간 돈을 주지 않는데 우리랑 함께 해줄 수 있겠니? 라는 얘기를 어떻게 좀 잘하면 좋을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이제 걷기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산책하는 것들, 뭐 동네를 탐방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주말 같은 때 해보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차용해서 저희가 클럽 활동이라는 커뮤니티 활동,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기술과 그다음에 이제 마음을 함께 모아서 기술을 바탕으로 마음으로 하는 활동을 어떤 문제 해결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따가 클럽 활동을 하실 때 이제 이 앱을 깔고 이걸로 그 정보들을 수집하게 되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제품으로 계단 정복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사용자가 스스로의 상황을 생각해서 혼자일 때, 둘일 때, 혹은 뭐 여러 명의 친구가 함께 할 때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스스로 갈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모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보시면은 그 1층에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입구였던 사진,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사진, 그리고 이제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 계단이 있다면 한 칸인지, 혹은 한 두세 칸 정도 되는지, 아니면 진짜 한 5칸 이상 돼서 이거는 뭐 한 둘, 셋이 같이 와도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이렇게 정보를 나눠서 임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좀 더 미래에는 얘네가 이제 정보를 검색하는 어떤 필터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클럽 활동은 사람들이 그냥 와서 정보 모아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모아주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자신의 시간을 써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재밌게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따 클럽 활동 해보시면 아마 재밌으실 거예요. 재밌으실 건데, 저희가 이제 미션 같은 거를 드립니다. 이만큼 정복해보세요 라고 하면 굉장히 놀랍게 사람들이 딱 받는 순간 그래 뭐 하자고 하나 둘 하다 보면 이걸 되게 하고 싶어 해요. 달성하고 싶어 해요. 하나를 하면 내 목표가 10개면 10개는 채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막 갖게 되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막 하시면서 미션을 깨는 것처럼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봄, 가을에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이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야외여가지고 너무 더울 때도 그렇고. 그래서 봄, 가을에 좀 수도권 지역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약간 원데이처럼 하루 경험하는 클럽 같은 거를
어떤 다른 파트너분들, 제휴분들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CTR하고는 여기에서 조금 더 넘어서서 조금 더 그 여러 번의 활동을 같이 하는 활동으로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려고 했었는지를 공유를 드렸고, 실제로 그래서 얼마나 풀고 있고 어떤 가치들을 얻고 있는지는 이대호 대표님이 이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성과를 일단 그 숫자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클럽 개최 횟수인데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한 160번 정도의 행사를 열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누적 참여하신 분들은 1000분 정도입니다. 이 1000분이 그냥 뭐 회원 가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말에 본인 시간을 내서 2시간 동안 걸어다니면서 이 정보 수집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모은 게 지금 8,000개 정도의 정보인데, 저희가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모았었는데 한 10,0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올 여름에 좀 안타까운 그 실수로 좀 그 유실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다시 모아서 지금 한 8,000여 군데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이제 CTR 이제 10개 사업장이랑 같이 하고 나면은 못해도 한 2,000개 이상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아마 그 연내 CTR의 도움으로 10,000개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가치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필터가 추가됐다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그 커뮤니티 활동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주고 싶어서 시작한 게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이 정보를 모아야 되는데 뭐 아르바이트 비용을 들이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좀 되게 재미있는 것처럼 약간 그 소비자들 그 고객들을 약간 현혹해가지고 5,000보도 채우고 동네 친구도 만나고 이러면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사실은 못 이겼던 거예요. 근데 막상 저희가 사실 그때 고객들이 오신 그 멤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 활동을 끝나고 나서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소감을 여쭤봤더니 의외의 이야기들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내가 여기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계단이 많아가지고 불편한 줄 몰랐다. 예전에는 이런 턱이 내가 자주 가는 가게인데 여기 있는 줄도 몰랐는데 오늘 이거 활동하다 보니까 이 턱이 있는 거를 처음 인지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이런 접근성 문제가 되게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동네에서 어떤 가게가 좀 더 편리하고 어떤 가게가 이런 거 신경을 좀 더 썼고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됐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면 그런 뭐랄까 인식 개선을 사실 전혀 의도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렌즈를 하나 더 갖게 되고, 그 렌즈를 통해서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새로 보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어떤 동료가 되어준다고 하면은 이것도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가져다준 생각의 변화를 저희는 목격을 했는데요. 과거에는 저렇게 생각하셨다면 활동을 하고 나서는 새로운 건물에도 계단이 많네? 입구도 불편해. 와, 이렇게 턱이 많아? 작은 턱들도 이렇게 있구나. 경사로가 있긴 한데 이거 되게 가파르네? 올라갈 수 있을까? 유아차 밀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정보 수집만 해도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문제 해결에 좀 기여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시게 됐다는 거죠. 저희는 이거를 이제 수요의 씨앗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문제 해결을 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는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기업은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이제 겨냥해서 원하는 것들을 이제 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역시도 이제 유권자들과 이제 시민들이 요구가 있어야지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계단 푸셔 클럽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계단 정보가 이렇게 선순환되면서 이제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가 모두가 이동하기 편리한 곳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클럽 활동을 통해서 계단 문제에 눈가기가 열리고, 그 외면이 어려워지면은 일상에서도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등록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관심이 커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순환고리 속에서 정보와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겠다는 생각이 저희가 갖게 됐습니다. 이런 게 우리의 어떤 성과이자 창출해내는 가치이구나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까 수빈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문제에서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사회적이잖아요. 공적이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 쪽에서 왔습니다. 저는 아직 이동약자가 아니라서 이 이동이 불편하다는 문제를 개인적으로 사실은 많이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보시면은 유난히 좀 쓸데없이 나라 걱정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타입이어서 이러저러한 어떤 사회 문제 같은 데에 뭐 그냥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동권이나 뭐 접근성이라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이게 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근데 같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불가피한 우정의 실천이라고 써놨는데 같이 점심 먹으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계단이 막 5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같이 이제 밀어가지고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 맛있으니까 뭐 나는 여기서 먹고 뭐 이따 끝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동약자가 되는 거거든요. 같이 다니면은 이동약자가 되는 게 불가피하고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우정을 실천해서 다른 데를 가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아예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문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문제로 좀 다가오게 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꿈은 함께 땡땡땡을 먹으러 갈 수 있는 세상이에요. 여기 보면 수제버거 사진을 제가 넣어놨는데 왜 수제버거 사진을 넣어놨냐면 수빈님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언제 밥 한번 드시죠 이런 말을 이제 말로만 하다가 실제로 밥을 먹게 될 때가 있잖아요. 먹으려고 보는데 그날 저는 수제버거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가지고 근처에 있는 수제버거 가게들을 이제 검색을 했어요. 마음에 드는 데를 골랐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랑 다르게 하나가 더 궁금해진 거예요. 여기 같이 갈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같이 갔는데 못 들어가는 곳이면은 너무 무한하잖아요. 민망하고. 근데 그런 상황이 너무 약간 상상만 해도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근데 그날 저는 그냥 가장 마음 편한 방법을 골랐습니다. 회사 바로 근처에 있는 곳이었거든요. 한 3분 거리에. 그래서 그냥 좀 일찍 나와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턱이 없더라고요. 여기는 그냥 같이 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조용히 와서 점심시간이 돼서 같이 이제 가서 식사를 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번거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이나 구글맵에서 원하는 정보, 필요한 정보, 궁금한 정보를 거의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정보가 지금 없어야 될까? 이게 물리적으로 사실 아주 어려운 기술 혁신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함께 뭐든지 맛있게 먹으러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요. 여기 보면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제 만든 통계인데 되게 많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그리고 어르신, 유아차를 이용하는 부모님들, 뭐 임산부, 어린이 이렇게 하면은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이동약자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더 적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이웃까지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동약자와 친구들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동약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하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동약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친구 할머니가 재작년에 이제 큰 수술을 하셔가지고 보행이 좀 불편해지셨대요. 그래서 이제 보행 보조 기구를 이제 사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쓰시게 된 이후로 밖을 거의 안 나가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를 이제 여쭤보니까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내가 이제 나이 든 것도 참 이제 서러운데 다쳐가지고 이거 다니려고 이거 샀는데 너무 이 보행 보조 기구를 가지고 다니려다 보면은 막 턱이 있으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불편하고 속상하고 안 쓰던 걸 쓰니까 약간 뭐 쑥스럽고 창피하기도 해서 그냥 아예 안 나가시게 돼서 원래 활동적인 분이셨는데 되게 집에만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도시 환경이 좀 더 여기에 친화적으로 바뀌고 아니면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좀 더 편하게 다니실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집에만 계시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나를 위한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약자와 친구들의 막힘없는 이동이 저희의 미션인데요. 네,
이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기 전에 그 CTR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저 되게 멋있는 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원의 행복과 고객의 신뢰,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늘 익숙하신 이 슬로건일 텐데, 이게 보니까 이제 직원의 행복과 고객의 신뢰, 사회의 발전이 이제 핵심이더라고요. 근데 이것에 어울리는 활동이 아닐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따가 해보시면은 의외로 이게 좀 꽤 즐겁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행복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CTR에서 그 저희를 찾아주신 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이제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게, 지역에 어떤 기반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했던,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사업 영역이 있긴 하지만 뭐 사실 어디 있어도 사실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IT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공장이 있고, 공장을 주변으로 이제 같이 지역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직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우리 회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만약에 그 CTR 직원들이 이 동네에 같이 살아가는 어떤 구성원들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공개하는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해서 성과를 낸다고 하면은 전 지역민들이 굉장히 칭찬하고 박수 쳐드릴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뢰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곧 저는 모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니까 사회 발전에도 좀 어울리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를 좀 찾아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녹여낼 수 있는 문제 해결적 사회 공헌 활동으로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역에 방금 다 한 이야기네요. 어느새 자연스럽게 한 발짝 함께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힘을 보태고 계시는 시간이니까요. 업무 중에 또 이렇게 바쁘게 오시긴 했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을 함께 해주신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어떤 순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현장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현장 활동은 안 하시지만 화상으로 같이 참여해주고 들어주신 분들이 같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까지 전부 해서 저희가 앞으로 CTR의 다른 사업장들까지 함께하는 오픈 카톡방을 하나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셔서 활동을 좀 평소에도, 그러니까 오늘 활동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저녁을 드시러 가셔서, 아니면 뭐 그냥 점심을 먹으러 가서 그런 입력을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 활동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와 내용을 들어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안내 드리는 걸 들으시고 실제로 그냥 일상에서도 가능하시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CTR에서 준비한 활동은요, 2024년 1월 31일까지 활동하는 걸로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팀의 아마 이벤트 내용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각 팀별 랭킹이나 개인 랭킹에 따라서 선물도 이제 드린다고 경영관리팀에서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은 이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으시고, 안내도 여기서 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가 답변도 드리고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 오픈 채팅방에는 이제 직원분들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도 초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주말에 가족분들이랑 뭐 친구들끼리 하기에도 되게 좋은 활동이어서요. 같이 게임처럼 해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한번 휴대폰 꺼내서 이 QR코드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네, 저희 이름 규칙이 있어가지고 실명을 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실명과 이제 이 슬래시와 사업장, 그리고 이제 대원 유형 이렇게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대호, 뭐 울산, 뭐 직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대원 유형은 직원과 가족과 친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TR이 원래 호칭을 땡땡님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호칭으로 대화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녁 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는 가능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도 꺼두시면은 업무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고 필요하실 때마다 들어와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 가지 뭐 이벤트 공지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을 안내해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장에서 그 활동하는 어떤 사진 소식 같은 것도 이제 받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관련해서는 따로 또 그 채팅방 안에서도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제 계단 정복 지도라고 하는 걸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고 가능하면 아이폰을 쓰셔도 카카오 로그인 하기를 이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좀 그 회원 관리가 좀 더 용이한 편이 있어서 카카오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은 그 정복자 닉네임 입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저희가 입력을 하면은 누가 정복했다, 누가 등록했다라는 게 그 수집 정보 아래에 조그맣게 떠요. 그래서 거기서 쓰는 이름이어서 꼭 실명 아니셔도 되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닉네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실 때 사진과 위치 권한 요청하면은 모두 허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앱을 깔고 초기 세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초기 화면이 뜨는데요. 이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검색창 밑에 보시면 음식점, 카페, 편의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음식점 한번 눌러봐 주세요. 이게 어떤 식당이 뜨나요? 동해 농장 식당. 한번 정보 등록 버튼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맨 첫 번째로 묻는 질문이 무엇인가요?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층에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1층에 있다고, 제가 사실 동해 농장 식당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1층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1층에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 질문은 무엇이죠? 사진을 찍어주세요. 네,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사진은 총 3장 찍으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가게 간판과 그 출입구가 전반적으로 잘 보이게 한 장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요, 그 출입문과 문턱이 잘 보이게 부각해서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턱 아래쪽이 좀 넉넉하게 나오게 찍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꼭 넣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참고할 만한 뭐 정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경사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앞에 주차 구역에 뭔가 장애물 같은 게 있어서 진입이 좀 불편할 것 같다든지 이렇게 그 가서 보셨을 때 요거는 좀 찍어두면은 나중에 이용자들한테 좀 참고가 되겠다.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그런 게 있으면은 촬영해서 세 번째 사진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계단이 있나요?인데요. 있어요를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그러면 밑에 또 이제 선택지가 3개가 뜹니다. 한 칸이 있고, 2에서 5칸이 있고, 그리고 6칸 이상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는 되게 쉽게 판단이 되실 거예요. 2칸이 있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미묘한 어떤 이게 단차인지 계단인지 아니면 그냥 계단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한번 엄지손가락 이렇게 펴보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엄지손가락 그 손톱이 있는 첫 마디를 봐주시면은 이 첫 마디 길이를 넘어서는 거는 계단 한 칸으로 봐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이 엄지손가락 한 마디의 그 단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고려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저희가 정보를 입력하는 거를 규칙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은 이런 반문을 하세요. 사람마다 엄지손가락 길이가 다른데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냐.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용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편차가 있더라도 아주 큰 문제는 없고요. 이렇게 수집한 정보들은 나중에 필터 기능을 개발하면 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서요. 네, 잘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좀 헷갈리는 경우에는 계단 기준 알아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면 자세한 안내사항들이 또 있어요. 그 도움말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경사로 유무인데요. 요거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경사로 역시도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아예 그 가게에서 경사로 용도로 만든 경우는 경사로가 있다라고 이제 깔끔하게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 경사로인지 아니면 경사면인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경사로 용도로 만든 것을 경사로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면 역시 경사로 기준 알아보기를 눌러서 도움말을 읽어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남겨주세요인데요. 여긴 주관식으로 그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가 아주 넓고 쾌적해서 유아차를 가지고 가거나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좋은 식당이에요. 아니면 뭐 다치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좀 그 이동약자 입장에선 이용이 좀 어렵습니다 라던가, 아니면은 이 건물이 좀 경사면 위에 있어서 입구에는 뭐 계단이 없긴 한데 진입 자체가 좀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던가, 이런 정보들을 주관적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정보도요. 뭐 문이 2개가 있는데 뭐 대로변으로 난 쪽이 더 접근성이 뭐 계단이 없고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정보들을 주관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등록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따가 누르시게 될 텐데, 그 건물 막 갑자기 귀여운 친구가 딱 뜨면서 그 고생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건물 정보도 한번 등록해 보시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지금 등록한 거 건물 정보가 아닌가? 방금 우리가 등록한 거는 장소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CTR 빌딩이 있고, 이 CTR 빌딩 1층에 롯데리아와 CTR 약국과 2층에 CTR 치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CTR 치과, 약국, 롯데리아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빌딩이 건물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롯데리아의 입구랑 CTR 빌딩의 입구가 다르거든요. CTR 빌딩의 입구로 들어가면 보통 복도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2층으로 가면 치과를 갈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물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롯데리아에 대한 정보를 이제 등록을 잘 하시면 건물 장소도, 건물 데이터도 등록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이 건물을 딱 보셔서 2층 위로도 편의시설들이 있다, 그러면은 건물 정보도 등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건물 정보를 등록하라고 하는데 보니까 2층 위로부터는 가정집인 경우가 있어요. 상가주택들. 그런 데는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건물 정보 등록하실 때는 엘리베이터 정보를 등록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뭐 사진 등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안내를 보고 따라가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활동 방안에 대한 그 앱 사용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한 가지 조금 덧붙여 드리면은, 장소를 등록을 하신 다음에 삭제가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수정 기능을 아직 못 만들었어요. 수정 기능을 만드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대신에 잘못 등록했다라고 판단하시면 저희가 6시간 안에 삭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삭제를 하시고 다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처음부터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중에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그냥 강제로 데이터에서 지우는 형태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저희가 공유 드린 1월 31일까지 하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메인 화면으로 다시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혹시 진행 중을 누르시면 CTR 곱하기 겟부클 이렇게 써있는 챌린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거를 누르시고 챌린지 참여하기를 누르시고, 저희가 여기다 지금 안 써놨는데 그 카톡방에 공유를 드릴게요. CTR SCC를 누르시면은 그게 참여 코드거든요. CTR SCC. 저희가 계단 부셔 클럽을 영어로 스테어 크러셔 클럽이라고 불러서 SCC라고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거기 이제 딱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참여하게 하신 이후부터 등록하신 것들이 랭킹과 함께 이제 몇 개를 누가 했는지 볼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여기서 하시면 여기에서 본인의 랭킹이나 본인의 몇 개 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것들을 뭐 주말이나 일상에서 같이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네, 대문자로 CTR SCC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화상으로 들어오신 분들까지도 같이 공유를 드릴 내용이었고요. 오늘 좀 긴 시간이었는데 설명이랑 이런 거 다 같이 많이 들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